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계속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한번 패소하셨더라도 같은 소송을 또 제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 혼자서 같은 소송을 계속 3번, 4번 제기하셔가지고 계속 패소하신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꽤 있었고요. 근데 이제 패소하셔가지고 다 끝났는데 같은 소송을 자기가 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소송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문제는 내가 이미 인수한 소송을 또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소한 소송을 또 반복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요거를 알으려면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거기 들어가면 소송물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지나치게 학문적이라서 교과서를 펼쳐봐도 막 여러 가지 학설이 막 나오고, 저도 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관점에서 제가 경험상 체득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전 소송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소송을 또 제기한다, 이거는 이제 볼 것도 없이 패소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뭐 판사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원고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막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기판력 소송물 그 이론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확정된 사건을 완전히 동일한 소송을 또 제기한다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송이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도 아니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거의 비슷한데 청구한 이유가 약간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소송에서는 대여금 청구했는데 새로운 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청구한 대상은 같지만, 돈이라는 대상은 같지만 대여금이라는 거는 사용대차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이라는 거고, 이제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이고, 아무튼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청구한 대상도 같고 그 바탕이 된 사실관계도 거의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약간 다르다 그래서 판단이 이전 소송하고 새로운 소송하고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계약 중에 사용대차하고 부당이득하고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돈을 가져가는데 저 사람이 안 준다는 걸로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소송을 반복하시면서 계속 패소 판결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인데, 완벽하게 동일한 소송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보다는 의뢰인 생각에 약간의 그런 청구 이유들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법행위, 부당이득,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여금, 이런 것들 의뢰인의 관점에서는 뭔가 다르고 새로운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도 웬만하면 반복해서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앞에 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그 비슷한 소송을 뒤에 하더라도 무조건 이길 수 없는 것이냐,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음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어음금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대여금, 사용대차에 의한 반환 청구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음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대여금 자체로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음금 청구 소송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어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소송을 통해서 만약 이 사람이 대여금을 주장한다, 사용대차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 적법하다는 거를 증명만 잘하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경우는 앞에 소송하고 뒤에 소송이 청구한 대상도 같고 사실관계도 거의 같지만 앞에 소송은 어음금이었고 이게 패소한 이유는 소멸시효였던 거고, 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는 대여금 자체가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음을 청구할 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소송의 패소 이유가 뒤에 소송의 승소 여부를 결정한 사실관계하고 겹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미묘한 차이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변호사로서도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사실상 같은 소송인데 또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한번 패소했더라도 이길 때까지 내가 죽자 하나 덤벼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소송에서는 맞지 않는 거고요. 소송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하시면 무작정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건 안 된다, 단념하셔라, 이런 의견을 준다면 반복적인 소송은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